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프레스턴 노스엔드와 FA컵 4라운드 경기 3대0 완승 거뒀는데요. 사실 그렇게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경기였다고까지 할 수 없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 손쉬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이반 페리시치, 정말 손흥민 선수가 상극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선수가 어시스트도 했고 아마도 페리시치가 입단한 이후 가장 서로의 호흡이 좋았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이제 둘의 동선이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맞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예.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까지 연계가 잘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전보단 좋았지만은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이번 경기는 마침내 둘 사이에 호흡이란 게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예. 조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특히 예.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은근히 많이 나왔었죠. 예. 이번 게다가 페리시 선수가 올 시즌 토트넘의 최다 도움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한테는 도움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기 마침내 입단 후 최초로 손흥민 선수의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대체 둘의 호흡이 어떻게 좋았고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결과 3대0 승리였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 저희가 프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쉴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저만이 아닌 그 예. 디오골드 기자조차도 예. 예,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뭐 사실 대부분의 영국 매체들이 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 이런 거보다는 FA컵 경기니까 또 예. 최근에 폼도 좀 안 좋았으니까 한번 리프레시 차원에서 그 지치기도 했고 하니까 예,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두 가지 변수가 있었죠. 일단 뭐 히샬리송이 급작스럽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경기장까지 왔다가 다시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자들도 질문을 한 거죠. 히샬리송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히샬리송은 오늘 뛸 수 없다. 큰 문제는 아니다. 며칠 기다려야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부상인 건지 뭐 아니 아픈 건지 뭐 부상이면은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리고 그렇죠. 집으로 갑자기 돌아간 걸 보면 경기장까지 왔다가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그렇죠. 이 문제라는 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예. 히샬리송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스털링도 월드컵 때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예. 잉글랜드를 갔다가 온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카타르에서 잉글랜드까지 예. 그랬던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인지는 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찌됐거나 히샬리송 선수의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급작스럽게 투입된 점도 있고 또 사실 토트넘이 공격 스텝스가 그렇게 깊진 않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케인이 지난 경기 때에도 그 독감을 앓은 채로 이제 경기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콘테 감독이 케인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도 본인이 뛰겠다라고 자청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골까지 넣었다. 대단한 예.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좀 몸 테스트를 조금 한다고 그랬어요.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선발 출전하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이제 벤치에서 대기를 했던 거였죠. 예. 뭐 실제로 벤치에서 뭐 꽁꽁 싸매고 모자까지 예.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예. 됐는데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회복 중인 것 같긴 해요. 팀이 예. 정말 급한 상황이면 또 한 번 나올 수 있었겠지만 뭐 여유롭게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고 예. 앞서갔기 때문에 푹 쉬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케인 선수가 쉬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공격진 구성이 조금 애매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트라이커 자원이 케인하고 히샬리송이 다 빠지니까 남은 공격수들 중에서 사실 원톱을 누가 보냐. 애초에 이제 많은 매체들이 예상한 건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앞으로 가겠구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처음에 라인업이 나왔을 때에 이제 예상 포메이션에는 손흥민 원톱에 예. 페리시치와 클루세스키가 이제 뒤에서 받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작 페리시치가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했고 손흥민 선수는 원래 본인이 뛰던 그 동선대로 가져갔었죠. 저는 이 판단을 봤을 때 콘테 감독이 좀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갔을 때 오히려 본인의 장점을 살리기도 어렵고 분명히 또 조금 나았다고 하지만 안아골절에 있었을 때 좀 네. 부딪히는 상황이 원톱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중볼 경합이 예.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실제로 이 경기에서 페리시치가 공중볼 경합의 왕이었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이제 페리시치를 가짜 구으로 쓰는 선택과 더불어서 이게 또 급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작동이 됐다. 그리고 예.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하브리그 팀으로서 좀 열세니까 3백 평소보다 수비 숫자를 늘리고 거의 수비적인 라인을 많이 내리고 경기를 네.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중요했던 것은 페지 선수가 공격수로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와 좀 합이 잘 맞아가고 있고 이 흐름들이 최근에 동선 배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배치했다고 해도 페리시가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예,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둘의 동선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예. 뭐 일단 뭐 왼쪽에 있는 게 그 월드컵 전 경기들인 건데요. 에버턴전에 2대 0으로 승리했음에도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동선을 완전히 잠식하고 덮어 씌우고 있죠. 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의 역할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일치하는데 물론 페리시치가 조금 더 크로스를 많이 올리니까 사이드로 빠져 있긴 한데 또 오히려 더 높은 위치까지는 페리시치가 갔고 또 그렇게 겹치니까 케인 쪽으로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반사이익을 또 케인이 많이 보기도 예.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은 이제 스포팅하고의 경기 때였는데 이때는 뭐 아예 손흥민 선수가 안 보여요. 예, 안 보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페리시치 케인 사이에 껴가지고 예. 이 더미 역할 했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위협적인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슛이니까 상대 수비가 신경을 쓰는데 어차피 글로 공도 안 오고 이제 사이에서 우왕좌왕 할 때 뭐 페리시치 케인이 공 주고받고 뭐 이렇게 예. 된 겁니다. 거기다가 페리시치 선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이게 거의 평균 위치인 건데 예. 손흥민 선수보다 페리시치가 더 위에서 노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도리어 페리시치의 뒤를 커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실질적으로 이 아스날과 경기 전반기 때를 보면 그 미드필더처럼 뛰었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에 내려와서 말씀하신 대로 예. 보조자 역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전 최고의 킬러인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위치로 못 가니까 경기력이 좀 안 예. 좋았었고. 그나마 그래도 에버턴전은 이긴 경기니까 둘이 패스라도 조금 주고받았는데 아스날전은 둘이 패스도 주고받지 않은 거거든요. 예, 서로 딴 팀 선수인 것 마냥 거의 교류가 없었다. 그리고 예. 사실 최근 일부 경기들을 보면 조금 약간 의아할 정도로 서로가 공을 안 주고받는. 그러니까 월드컵 이후에는 조금 콘테 감독이 그래도 둘의 동선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리시치를 조금 전진을 시키지 않는 방향성으로 예. 가져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붙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동선은 어느 정도 배분이 서서히 되어 가고 있었는데 정작 둘이 패스를 안 주고받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또 그러다가 한 번 이선희 선수가 패스를 조금 한 타이밍 늦게 줬는데 그걸 예. 또 느낀 게 페리시 느낌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또 날 안 줘? 약간 이런 거예요. 누적된 예. 짜증인 거죠. 그래서 으아 하고 했는데 줬는데 그걸 으아 하다가 공을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가 조금 안 맞는 게 서로도 느끼고 있구나. 예.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풀럼과의 경기에 확실하게 동선 배분이 좀 예. 됐어요. 그러니까 좀 동선 배분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서로 영역도 침범하지 않고 그래도 이전 경기보다는 패스도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지난 방송 때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두 선수가 잘 맞았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역할 배분이 되면서 예. 이전과 같은 그 맞물림 현상은 사라졌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노골적인 서로를 배제하는 플레이는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이번 경기에서는 예. 역할이 달라지긴 했지만 분명히 좀 안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왼쪽이 손흥민 선수고요, 중앙이 페리시치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클룹세스키인데요. 보면은 그래도 서로가 밟는 히트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딱 분산이 되어 있죠. 예. 페리시치 선수가 조금 더 톱 쪽에 많이 위치하면서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이 이제 볼 터치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룹세스키 선수는 조금 더 측면을 많이 밟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지역부터 중앙까지 하프 스페이스까지 넓게 이렇게 많이 밟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왼쪽 위주로 플레이들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는 하기 좋아하는 위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활발하게 슈팅을 때린 네. 것도 있고 보시면은 크루세스키도 본인 쪽에만 거의 치중을 했고 무엇보다 페리시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원했다면 본인의 의지대로였다면 사실 넘어올 수도 있고 네. 본인이 뭐 그렇게 움직이면서 손흥민 선수 보고 가운데로 들어가게 유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전술적인 지시를 명확히 따랐다. 예, 그러면서도 어쨌건 간에 뭐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왼쪽으로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와 둘이서 주고받는 장면들도 있었죠. 예. 예, 일단 뭐 7분경에 벤탄쿠르의 중거리 슈팅이 이게 그러니까 뭐 코너킥에서 시작된 거긴 하지만은 손흥민, 페리시치 다시 손흥민으로 패스가 주고받게 된 이후에 뒤로 이제 백패스 돌려가지고 한번 돌면서 이제 중앙에서 벤탄쿠르 선수가 중거리 슈팅 가져간 게 이제 수비 맞고 뒤로 흐르는 장면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첫 슈팅도 둘의 이제 합작 플레이에 의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한테 패스를 주고 이걸 이제 바로 리턴을 줬죠, 페리시치가. 예. 그걸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긴 했었죠. 예, 물론 이제 중간에서 빌드업 과정도 괜찮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딱 밀어줬을 때 사실 페리시치가 잡고 돌아서 슈팅 때리거나 아니면 평소처럼
예전이라면 공을 좀 소유하고 있다가 크로스를 선택하는 뭐 그런 방안도 있지만 이번 경기는 명확하게 본인이 공이 왔을 때 바로 손흥민 선수한테 내주거나 또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서로 뭔가를 만들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뭐 그런 장면들이 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37분경에 이것도 코너킥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한테 밀어줬고 페리시치가 뒤로 준 거를 쿨루세스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살짝 넘어갔죠. 예, 요 장면 같은 경우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코너킥을 짧게 주면서 페리시치와 연계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뭐 이전 플럼전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너킥 올렸을 때 뭐 헤더 득점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손패 듀오를 조금 같이 붙여놓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콘테 감독의 의도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팀 내 어쨌건 간에 코너킥 전담 키커였는데 대부분 그냥 케인을 향해 쏴라였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다이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벤 데이비스라던가 랑글레 같은 선수를 향해서 그냥 높게 올리는 붙이는 형태였죠, 무조건. 근데 패턴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주고 나가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고 다시 받고 올라가는 형태도 되고 조금 더 다양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페리시치가 사이드에서 올릴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는 주고 나서 본인이 또 문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토트넘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졌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를 근거리에 두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가장 좋았던 부분은 후반전 두 번째 골이었어요. 페리시치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는데 요 장면은 정말 페리시치가 잘했다. 네, 그러니까 뭐 탄강가의 패스 받아가지고 페리시치가 그걸 바로 힐로 돌려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그 굉장히 센스 있는 패스였고 이걸 받은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빠르게 터닝을 하면서 수비를 벗겨낸 다음에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죠. 예, 사실 여기서 수비수를 등지기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도니까 수비 뒤쪽으로 들어가서 때린 개인적인 플레이도 좋았지만 사실 페리시치가 여기서 이렇게 수비를 끌어주지 않았다면 공간이 많이 나올 수도 없었고 또 여기서 바로 주지 않았다면 수비가 더 내려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교감이 된다. 이제야. 이제는 마침내 아이 컨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넘어서서 서로 주고받는 패스가 어떻게 보면 페리시치가 입단한 이후 가장 많지 않은 경기였냐.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항상 체크해봤거든요. 둘이 한 번도 안 주고받았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해봤자 2번, 3번 뭐 이 정도였는데 이 경기에서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한테 패스 10회를 제공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특정 선수한테 최다 패스를 제공한 건데요. 비수마한테 9회 준 게 있고 벤탄쿠르한테 4회.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들한테 조금 많이 주는 플레이를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페리시치한테 가장 많은 패스를 공급한 선수도 손흥민이었어요. 페리시치가 받을 때 있잖아요. 2위가 쿨루세스키였는데 5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쿨루세스키보다 2위보다도 2배를 더 준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만 정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거의 페리시치와 대부분의 경기를 풀어갔다. 반대로 페리시치도 또 공을 잘 줬어요. 그러니까 페리시치 선수가 이 경기에서 아무래도 톱에 서다 보니까 최전방에 서는 선수는 패스를 많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상대 수비에 이제 견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패스 성공이 22회였는데 그중 8회를 손흥민 선수한테 줬거든요. 이거 상당히 높은 비율을 손흥민 선수한테 줬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패스를 준 선수가 클룹세스키랑 탄강가한테 준 거였는데 3회씩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손흥민 선수한테만 준 거고요. 참고로 손흥민 선수한테 준 선수는 랑글레가 10회로 최다였고 그 다음에 페리시치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왼쪽 센터백이었으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직선적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랑글레가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가 전술적인 이유로 좀 겹쳤던 게 안 됐던 것이지 둘 사이에 문제는 없고 둘 사이가 오히려 잘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걸 이번 경기에 보여줬다. 그러면서 사실 뭐 상대팀이 뭐 2부 리그 팀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기록에서의 정밀성 올 시즌에 뭐 폼이 안 좋자 했는데 기록 자체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슈팅 4회 기록해가지고 전부 다 유효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골이니까 득점 전환율이 5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슈팅 유효 슈팅 당연히 최다였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블도 2회 성공했는데 이 역시도 최다였고요. 그 패스 성공률이 96%였거든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게다가 공격수가 이거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근데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94.9%였어요. 어마어마한 게 전방지역에서 안정성 있게 정밀하게 플레이를 했고 또 그 과정에 상당수가 페리시치와
합이 잘 맞았다. 네, 그리고 이제 크로스도 4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볼 경합도 12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네. 네, 다소 승률은 떨어졌지만요. 그리고 또 놀라운 기록이요. 기대 득점이 0.18골이었거든요. 예, 그 2골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한 골을 넣을 만한 혹은 절반을 아니, 넣을 한 만한 골도 못 아니, 넣었죠. 0.1. 한 골을 넣을 만한 절반을 넣을 만한 기회도 안 되는 사실 0.2골 정도 넣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기회였는데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었다. 예, 그 외에도 뭐 찬스 메이킹도 1회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예, 어찌됐건 손희 선수 입장에선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그건 뭐 레스터전 교체 예. 뛸때 가지고 헤트트릭 했던 경기랑 그 프랑크푸르트전 예. 멀티골 넣었던 탑3 안에 드는 경기죠. 이 예, 뭐 경기가. 실제로 골을 넣은 경기가 4경기밖에 없는데 솔직히 크레타 팰리스전은 이제 막판의 마지막 골이었다 그렇죠. 보니까 경기력 자체가 좋진 않았는데 예. 요 경기는 경기력과 영향력과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 그리고 페리시가 또 손희 선수의 골을 도우면서 도움 기록을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9도움으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최다인데요. 단순히 그러니까 뭐 이걸 넘어서 활약상도 전체적으로 좋았거든요. 일단 찬스 메이킹 3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슈팅 2회로 세 번째로 많았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클룹세스키가 예. 가장 많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거고요. 유효 슈팅도 1회 기록해가지고 공동 2위였고요. 예. 볼 경합 승률이 55.6%로 선발 출전한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 1위였어요. 결국엔 이 선수가 역시 강점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무엇보다 사실은 본인의 주 포지션이 아닌데 갔을 때도 예. 잘하는구나. 거기다가 공중볼 획득도 5회로 최다였던 데다가요. 예. 공중볼 획득 성공률이 100%. 전 이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프레스턴이 2부 리그 팀이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높이라든지 피지컬이라든지 거칠게 하죠. 거친 면들이 있는데 그런 팀을 상대로도 페리시치가 원톱 공격수에 가까운 역할을 해줬다. 이 경기만 놓고 보면은 케인보다 공중볼 더 경합 잘하는 거야. 예. 케인이 헤딩골 잘 넣죠. 근데 그렇죠. 케인은 헤딩골 넣는 것 대비 공중볼 경합 승률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케인은 위치 포착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봐야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딩골을 상당히 많이 넣는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경합은 도리어 페리시치가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리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사실 케인 선수가 손희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스루 패스 찔러주는 건 참 좋지만 뭐 사실 빠른 타이밍에 이게 원터치 패스가 잘 되는 선수 아니잖아요. 공 잡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본인 슈팅을 때리는데 페리시가 오히려 원톱으로 들 때는 손흥민 선수를 살려주는 그런 파트너가 아닌가. 뭐 케인도 많이 그렇죠. 역대 최다 골을 합작한 네. 듀오인데.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장점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앞으로는 나오기 어려운 조합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케인 못 선수가 나오죠. 또 다시 나올 텐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페리시치를 이렇게 써야지 손흥민 선수가 잘 맞는구나. 그러니까 예. 페리시가 좋은 거는 오른쪽 윙백은 뭐 잘 효과를 못 보긴 했지만 좌우 윙백도 되고 좌우 윙포워도 되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가짜 9번으로도 쓸 수 있구나라는 네. 걸 찾은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뭐 중앙 미드필더도 서던 선수였는데요. 예. 예, 그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윙백으로는 도리어 요즘은 좀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예. 예, 예전보다는 당장 그 월드컵 때도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예. 예. 결국에 이제 뭐 사실 뭐 콘테 감독이 전술을 바꿀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페리시치 본인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하면 서로 플레이가 잘 맞을 수 있는지 봤기 때문에 다시 뭐 왼쪽 윙백으로 뛰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로 뛰더라도 이런 패턴 플레이 손흥민 선수가 어떤 패스를 원하고 어떻게 위치를 가는 걸 원하는지를 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워낙 중요한 경기들이 많고 무엇보다 당장 이제 2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가 있어요. 예.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강해왔던 모습들 그리고 홈에서 강해왔던 모습들을 좀 생각했을 때 이 경기 승리가 그래도 좀 자신감을 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쉽지 않은 경기긴 하죠. 맨시티도 최근에는 다시 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예. 예, 혼란의 폼도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수비 라인도 조금씩 그래도 정돈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거기다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백스리 전형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당장 그 아스날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통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그동안 억지로 풋백을 돌리려고 하다가 최근 안 그래도 풀백들의 폼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칸셀로도 최근에는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워커는 계속 부상으로도 못 나오고 컨디션 난조도 있고 이랬었는데 백스리로 아예 전환해버리면서 더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지만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생겼다. 왜냐면 거기다가 이제 단주마도 전체적인 플레이는 아직 조금 더 녹아들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했었거든요. 예. 호흡적인 부분은 안 맞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골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 약간 빗맞은 거긴 예. 했어요. 하지만은 그게 중요해요. 예, 골이 들어갔다라는 네, 거. 그 골이 들어가야지 자신감이 생기면서 음. 더 탄력받아서 나가거든요. 예. 그 데뷔골 넣을 수 있을 때 골대 맞고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피를 봤던 케이스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이동국 선수도 있고 뭐 이천수 선수 선수도 그랬죠. 있고. 예, 그러니까 셰브첸코도 그렇고. 예, 공격수는 그냥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골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공격수는 자신감을 먹고 사는 거기 그리고 때문에. 이제 부담감, 압박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부진에는 그것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악재들이 많았고 부상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비판하는 그 보도들도 나오고 그러면 본인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조금 더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임하게 되고 거의 힘이 들어가니까 슈팅도 임팩트가 도리어 잘 안 맞고. 예, 사실 콘테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를 삼으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네. 언급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항상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웃으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예. 웃으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좋은 플레이들 펼쳐나가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웃으면서 최근에 웃음이 사라졌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오늘 경기에서 웃으면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첫 슈팅이 막혔을 때 그때 웃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 경기 뭔가 느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도 살아났고 또 단주마도 데뷔전 데뷔골을 넣으면서 또 좋게 출발을 했고 뭐 좀 공식 발표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페드로 포로가 또 올 수 있는 가능성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보강까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이제 2대0으로 이기다가 4대1로 역전패를 했던 때보다는 좋은 전력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전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2대0으로 앞서갔던 그 맨시티를 상대로 한 그 좋은 상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프레스턴전 승리는 분명히 맨시티와의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아가서 사실 토트넘이 또 가장 중요한 또 콘테 감독이 또 직접 언급한 대회는 챔피언스리그예요. 예. 그러니까 FA컵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도 단판 승부로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 한번 도전해 보겠다. 여기 이제 근데 AC 밀란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안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아스날하고 승점 5점 차밖에 나지 않거든요. 예. 거기다가 두 번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이기면은 뒤집는 거예요. 예, 결국에 이제 어떤 2월달을 보낼까 또 토트넘은 FA컵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살아난 손흥민 선수의 후반기 활약 그리고 페리시치와의 호흡이 이번 단발성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전술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부버지의 정밀한 분석 콘텐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